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관계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생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란 기계나 컴퓨터를 지능적 자동적으로 만드는 과학기술입니다. 즉, 컴퓨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체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SF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대안을 알려주는 자비스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비스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상 강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업무를 규칙에 따라 자동화시키는 시스템을 약인공지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미래 과학자 레이커스 와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여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 예측하고 이를 싱귤레러티, 특이점이라 칭했습니다. 그 시점은 2035년에서 2045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그 시점은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자비스와 같은 복합적 지능이 나올 것이고 이를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라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복합적 슈퍼 인공지능이 아닌 단위 업무에서의 인공지능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997년 IBM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고 2011년 IBM 왓슨이 미국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최다 우승자를 제치고 퀴즈쇼에서 승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구글의 알파고가 경우의 수가 10에 171승이 넘는다는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을 4대 1로 이겼습니다. 이런 작은 단위의 인공지능을 아티피셜 네로우 인텔리전스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지만 아이언맨 자비스와 같은 복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슈퍼 인공지능 개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인공지능이 널리 개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대체로 규칙 기반의 AI입니다. 예를 들어 빨랫감의 무게를 감지하여 세탁 수조 물량을 결정하는 세탁기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지도학습, 즉 머신러닝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꽃을 찍으면 그 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꽃을 판별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꽃 사진마다 이것은 장미, 이것은 튤립이라고 이름을 알려줘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학습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판별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은 비지도학습, 즉 딥러닝입니다. 이번에는 동물 사진을 판별하는 AI를 개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과는 다르게 동물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분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병아리, 기린, 호랑이 사진을 분류하는 딥러닝을 한다면 이 동물이 무엇인가를 기계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형태로는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가 4개인 고양이와 호랑이를 한 분류로 묶고 다리가 4개이지만 목이 긴 기린은 다른 분류로 다리가 얇고 몸통이 둥그란 병아리는 또 다른 분류로 나눠 놓을 것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지도학습의 적절한 분류 기준을 찾아내기 위해 전처리 방법으로도 비지도학습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듯 현재의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에서 복합적, 종합적 인지를 가진 강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약인공지능은 특정되고 국한된 업무에서는 인간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뛰어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복합적인 강인공지능은 아직 기술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 시점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획하고 도입한다면 특정되고 국한된 업무에 적용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기획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기획하고 도입하는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과제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업무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분석과 전처리 단계입니다.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 시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품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목표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정 편집하는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는 AI 모델 개발과 평가, 배포 단계입니다. 데이터의 종류, 목표하는 인공지능에 따라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거나 개발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논문의 형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공개된 알고리즘을 특정한 데이터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훈련의 결과를 평가하여 다시 훈련을 반복할지 아니면 훈련된 모델을 배포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목표했던 예를 들어서 정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재학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훈련의 과정은 목표하는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완료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오면 이를 시스템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A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서비스를 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여 재학습 또는 강화학습하여 성능을 점점 높여 나갑니다. 이제부터는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공지능 적용 대상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할 대상은 어떻게 발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인공지능 대상 발굴 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업무에 AI를 적용할까? 제가 최근에 자동차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비 비용이 많이 청구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주변에 자동차 정비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자동차 명인이 생각났습니다. 자동차 명인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떤 부위가 고장났는지 판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엔진 소리를 고정으로 판별하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 명인이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수많은 소리와 특정 고장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특징을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통해 판별할 수 있는 인지나 지각은 인공지능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대상입니다. 그래서도 군용 차량을 정비할 때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를 일반 병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이미 경험을 쌓은 전문가도 있겠지만 2년이면 제대하는 특성상 그 경험이 후임병들에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엔진 소리로 고장을 판별하는 AI 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첫 번째로 저와 같이 자동차에 무지한 사람도 자동차 고장을 판별하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비용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신의 정비 요인이 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임병의 도움 없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군용차 정비 문제를 판단하고 바로 그 문제를 정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가 정의가 되고 효과성이 기대된다면 이를 적용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용 AI 앱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해 전용 단말기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마도 기대하는 고장 진단의 정확도에 따라서 전문 기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하는 수준에 따라서 목표하는 시스템이 정의됩니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엔진 소리로 고장을 진단하는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해당 AI 시스템을 만들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도입 대상이 결정된다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 더욱이 자동차 엔진 소리를 많이 수집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데이터를 구할 수 없다면 저로서는 소리로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타동성 검토의 중요한 부분은 정확도입니다.
군에서는 인명과 재산에 직결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자비스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토니 스타크에게 최선의 선택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자비스가 중요한 데이터를 놓친 것이 있다면 그 서비스의 정확도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며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정비 앱은 정확도가 매우 높지 않아도 사용자가 충분한 효과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업무에 따라 목표하는 정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도입이 유의미할 수도 있고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업무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지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에 따라 인공지능 도입 타당성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실제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개발 시 과거 데이터에서 주요한 특질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인공지능 모델을 자신의 데이터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며 인공지능 모델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변형시켜 다수의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과정을 거쳐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를 실제 서비스에 배포하게 됩니다. 배포된 인공지능 모델은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알고리즘에 따라 데이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첫 번째 과정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는 만들고자 하는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무엇인가?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가?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수집된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엔진 소리에서 고장을 찾아내는 AI를 만드는 관점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 엔진 소리를 많이 모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10,000개의 엔진 소리를 수집하였는데 모두가 정상적인 엔진 소리였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아무리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켜도 부위별로 고장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데이터에는 정상적인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엔진 밸브 고장, 피스톤 고장, 벨트 고장 등 다양한 고장의 특징을 담고 있는 소리 데이터도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하는 특징이 데이터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데이터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엔진 소리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약 구하려고 한다면 자동차 정비소나 자동차 회사에 부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주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거치고 나면 소리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그 특징에 이 소리는 정상, 이 소리는 밸브 고장, 이 소리는 벨트 고장과 같은 라벨링을 해야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잡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잡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동차 엔진 소리를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생각으로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글에서는 다양한 엔진 소리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엔진 소리에는 고장 소리는 없었지만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아마도 엔진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AI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완료하면 다음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문헌 조사를 통하여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논문을 확인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확인합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적합한 AI 모델이 있다면 인공지능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모델 개발이라고 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매개 변수를 튜닝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훈련을 할 때는 데이터를 나눕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훈련용으로 사용하지만 일부분은 남겨두고 개발된 모델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면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로 테스트와 평가를 진행합니다. 목표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 번의 훈련에도 만약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전처리 단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엔진 소리 진단과 관련된 인공지능 모델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고장 소리를 진단하는 모델은 아니었지만 자동차 경주용 엔진 소리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논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들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 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이 자사의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SaaS형 인공지능 API 표입니다. 음성과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처리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이 API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쉽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되면 이를 실제 서비스하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를 AI 모델 서빙이라고 합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AI 모델이 라이브 데이터를 스스로 처리하게 됩니다.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성능 측정을 하고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합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엔진 소리로 고장을 판단하는 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을 클라우드와 같은 시스템에서 API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으며 모바일이나 단말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인공지능 모델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사용 중에서도 모니터링과 평가는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비소의 현장을 생각해 본다면 다양한 소음에 노출될 수 있고 정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모델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모델을 서빙하는 과정을 간단한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동물 치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으며 현재 4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을 클릭하면 pb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은 모델 배포를 통하여 치타를 판별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HTTP나 gRPC 주소로 동물의 사진이나 인터넷 링크를 보내게 되면 인공지능이 치타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치타의 인터넷 주소를 복사하여 해당 인공지능이 구동되고 있는 주소를 보내게 되면 치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 해당 이미지 주소를 보냈고 99.04%로 치타 패스가 나왔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여러분이 네이버 앱에서 꽃사진을 찍었을 때 그 꽃이 무엇인지를 판별해주는 AI와 동일한 형태로 구동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축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클라우드에서도 구축이 가능하고 고객사의 로컬인 온프라미즈 환경에서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군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보안을 위하여 군 내에서 자체 구축하거나 군 내부의 클라우드의 시스템에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동차 엔진 소리로 고장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사람이 자동차 관리하는 앱 서비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위에서 본 데모와 같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판단할 수 있는 AI 시스템만 구축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인공지능을 포함한 모바일 앱 서비스나 별도의 자동차 진단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도입 대상을 도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데이터와 모델을 찾아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상의 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2018년에 현대 자동차에서 소리로 차 진단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보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은 동일했습니다. 소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특성을 분석해서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을 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반복 학습시키고 이를 시스템화, 서비스화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현대 자동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통찰력을 인공지능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도입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을 쉽게 이해하고 작은 단위라도 인공지능을 구축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